안녕하세요. 우리 집 주치의의 박사영입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특히 내 아이의 성장 속도가 또래의 아이에 비해서 다르게 느껴지실 때는 그 걱정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집 주치의에서는 너무 일찍 찾아온 사춘기 성조숙증에 대해서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경희바로크 한의원의 정현석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성조숙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최근 심평원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 사이에 성조숙증 환자가 4.4배가 증가했다는 그런 이제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고요. 세계적으로도 사춘기가 빨라지고 그리고 초경이 빨라지는 여자아이들에 있어서 이제 보편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성조숙증도 질환 중에 하나일 텐데요. 어떤 질환인가요? 네, 성조숙증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너무 사춘기가 빨리 찾아온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적으로 너무 빨리 이제 성숙했다는 얘기인데요. 기준으로 보자면은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만 8세 이전에 가슴이 나오는 등의 이제 2차 성징이 시작된다든지 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환이 4cc 이상으로 커지기 시작한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면 성조숙증이 시작됐다고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에 비해서 성숙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 여자아이들이 성조숙증에 걸릴 확률도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임상적으로도 이제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거의 한 50배 정도 많이 이제 병원에 내원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통계도 있습니다. 그건 아마 여자아이들이 신체적 특성상 외형적으로 볼 때 가슴이 나오는 그런 신체 변화를 쉽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남자아이들에 비해서 여자아이들이 사춘기가 한 2년 정도 빨리 오다 보니까 이제 엄마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빨리 사춘기가 찾아오는 걸로 이제 느껴서 병원을 더 많이 내원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하면 먼저 키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성조숙증과 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성조숙증과 키에 있어서는 이제 발육 패턴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아이들보다 일찍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대신 성장 또한 일찍 마무리되게 되는데 이러한 이제 성조숙증이나 조기 사춘기가 있는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오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갑자기 잘 자라기 시작해서 키가 큰 편이라서 아이 성장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았는데 빨리 자라는 증상을 오히려 의심해서 성조숙증에 관련된 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키가 작은 아이의 경우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높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조숙증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성조숙증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크게 이제 육체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장이 너무 빨리 마무리됨으로 해가지고 성조숙증이 있는 아이들 중에 일부가 최종 신장치가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는데요. 성조숙증이 있는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보다 일찍 사춘기가 찾아오고 신체적인 변화가 어른 몸으로 변환되는 그런 이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찍 또 사춘기가 찾아옴으로 인해 가지고 공격적인 성향이 증가하고 부모하고 갈등이 이제 심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른 나이에 뭐 알코올에 대한 노출이 이제 증가돼서 알코올 섭취가 이제 빨라진다든지 또 이제 각종 약물에 대한 또 중독이나 이런 것들도 빨라진다는 그런 이제 보고들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조숙증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을 이 검사 방법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와 몸무게를 먼저 측정하면서 이제 적정 키와 몸무게인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인바디 검사라고 체성분 검사를 통해서 역시 체지방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많이 오버돼 있지 않는지 그걸 이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성호르몬 농도가 일찍 증가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검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검사들을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아이의 이제 성조숙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진단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검진을 한 뒤에 성조숙증이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될 수 있을까요? 네,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한의학 약물 중에서 성호르몬 농도를 낮춰주고 생리를 늦춰줄 수 있다는
그런 약제들로 이루어진 그런 탕약을 처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키 성장을 촉진시켜야 되기 때문에 성장 콜라겐 한약이라고 해서 성장판과 같은 그런 이제 연골 성분들의 주 구성 성분인 콜라겐으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성장 콜라겐 한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장판을 자극해 줘야 되기 때문에 무릎 주변에 이제 긴 뼈 성장판에 해당되는 그런 혈위들을 자극함으로 해서 무통 성장침을 통해 가지고 성장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치료법들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 화면 보면서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나 인진 같은 약제들은 체지방을 낮춰주면서 성호르몬 농도를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 그런 약제들이고요. 지모와 황백 같은 약제들은 생식기 쪽에 편중된 그런 이제 열들을 내려줌으로 해가지고 성호르몬 농도를 낮춰가지고 성조숙증을 치료하는 그런 대표적인 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시는 약제가 성장 콜라겐 한약인데요. 이 성장 콜라겐 한약이라는 것은 성장판에 영양을 공급해서 키 성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한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치료를 통해서 성조숙증이 치료된 사례도 궁금한데요. 소개해 주시죠. 이 아이가 이제 처음 내원했을 때는 신장 130에 체중 32kg였는데 3개월 치료 후에는 키는 3cm 커가지고 133cm가 되고 체중이 오히려 1kg 빠져서 31kg이 되면서 성조숙증의 증상들이 사라진 이런 경우입니다. 정말 키도 많이 자라고 체중도 줄었는데요. 우리 아이가 성조숙증이다 의심되시는 부모님들의 귀가 솔깃할 것 같습니다. 성조숙증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도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부모님을 봐가지고 부모님 중에서 이제 어떤 분이 2차 성징이 빨리 나타났거나 어렸을 때 빨리 크고 성장이 빨리 멈춘 경우, 그런 경우는 좀 이제 미리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이가 갑자기 이제 가슴이 나온다든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음성이 변한다든지 하면서 사춘기 징후가 보이는 경우도 성조숙증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아이가 외모에 갑자기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뭐 짜증이나 이런 이제 신경질적인 이런 반응들을 많이 나타나게 되더라도 성조숙증은 아닌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유산소 운동이나 또 좋아하는 운동들을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식생활에 있어서는 고기 섭취, 또 육식, 또 동물성 지방 섭취를 좀 줄이면서 야채나 채소 섭취를 좀 늘리도록 하는 이런 게 이제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환경 호르몬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니까요. 일회용 용기 사용을 줄이고 또 전자레인지 사용이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 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른 사춘기라고 불리우는 성조숙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꾸준한 치료와 관리만 잘 받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요.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전해주신 경희 바로코 한의원의 정현석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